이번 시간에는 구충제 종류와 그 대사 기전, 주로 항암 구충제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 기전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 암에 대한 기전은 1931년도 오토 와버그 박사가 암세포가 이제 변형된 대사를 한다라는 것을 밝혔죠.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How to Stop the Cancer라고 그 제인 맥러랜드 이분이 이 책을 썼죠. 이분은 물론 COC 프로토콜이라고 조티펜스 프로토콜과 다른 프로토콜을 썼지만 어찌됐거나 캔서 메타볼리즘이라는 암 대사를 타겟으로 한 암이 성장하는 대사를 무너뜨림으로써 암을 치유해서 아포토시스 세포 사멸을 이끄는 그러한 치료를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세대별 항암제를 보면요, 1세대는 화학항암제, 그리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죠. 2세대는 표적항암제. 1953년도에 DNA 구조를 분석해서 표적항암제에 맞는 사람들한테는 표적항암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도 1년 생존율은 좋았지만 3년 생존율이 화학항암제와 거의 비슷해짐으로써 결국은 기적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리고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죠. 그리고 3세대 항암제가 면역항암제, 티센틱이나 또는 키트로다와 같은 면역력을 키워서 암과 싸우게 하는, 면역기능 개선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나왔죠. 근데 키트로다나 이런 항암제들도 성공률이 한 20%, 나올 때는 30%였는데 결론적으로 한 20%밖에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 10명 중에 8명은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세대 항암제 중에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사 항암제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사 경로를 차단해서 사멸시키는 이 구충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대사 항암제입니다. 미국의 장항준 전문의도 인정했죠. 펜벤다졸을 암세포 배양에 써보니까 미세소관 합성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됐죠. 그래서 펜벤다졸이 내성이 생기지 않는 이점도 있고, 이분은 또 알벤다졸도 극찬을 하시는 분인데, 어찌됐거나 이 벤지미다졸 계통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펜벤다졸이 세포 사멸 측면에서도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논문을 보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펜벤다졸이 가장 적은 양으로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림에 보면은 펜벤다졸이 바로 적은 양에서 효과를 내도록 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펜벤다졸로 먼저 시작들을 합니다. 이와 연관된 항암 논문들은 벤지미다졸 관련해서 알벤다졸 항암 논문이 261편, 메벤다졸이 123편, 그리고 펜벤다졸이 30편, 414편이죠. 이외에 구충제와 연관된 논문들 합치면 600~700편 이상이 논문들이 20~30년 전부터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논문들 중에서 가장 최근 2018년도에 인도 의과학자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네이처 저널에도 실린 논문 내용인데, 여기서 아주 주요한 기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튜블이라는 미세소관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마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걸 무너뜨리다 보니까 세포 분열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P53 유전자가 암 환자들이 별로 적은데, 이 펜벤다졸, 벤지미다졸 계통의 약들을 먹으니까 P53 유전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대사 억제인데요. 포도당 대사라는 것은 암은 당을 먹고 무한 증식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포도당을 먹는 대사를 억제시킨다. 여러분 PET 찍을 때 몸에 이렇게 쭉 뜨끈하게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포도당 표지 주사액입니다. 당을 집어넣습니다. 당을 집어넣으면 용종이나 암 같은데 당이 쫙 쏠려서 CT로 쫙쫙쫙 단층으로 찍으면 그 용종이나 암 있는 부위가 하얗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암은 당을 쭉쭉 빨아당깁니다. 일반 세포의 8배에서 10배 정도를 당깁니다. 근데 그러한 당을 대사를 억제를 한다라는 거죠. 포유류 세포보다도 선충류 세포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부작용이 적어 고지질 식사를 병행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1971년도에 나온 약이다 보니까 약의 특허는 20년, 길게는 30년, 그럼 2001년도 이후에는 특허가 없습니다. 특허 없는 약들을 제약회사에서는 임상을 들어가지 않겠죠. 의사들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없는
약을 처방하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리고 그 이상에서 어떤 결과를 보이지 못할 때는 대학병원 의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 항암이겠죠. 제 친한 후배도 두 번째 항암으로 2차 항암을 하고 2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진주를 개목걸이로 써왔고요. 개똥도 약에 쓰려니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벤즈미다졸 계통의 약들이 있는데, 이게 메벤다졸, 펜벤다졸, 플로벤다졸, 이 약들이 벤즈미다졸이고요. 니클로사마이드, 피르비늄 이외에도 프라즈칸텔, 이보맥틴 등이 있죠. 메벤다졸하고 펜벤다졸은 같은 기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벤다졸과 펜벤다졸이, 알벤다졸이 만약에 잘 먹히지 않을 때는 기전이 조금 다른 플로벤다졸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이것 또한 좀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 니클로사마이드나 피르비늄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차 복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전들의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은 향후에 치료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한 정상세포에게 영양분을 주고 암세포에게 당을 주지 않는다면 암세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벤즈미다졸 계통의 약들 보면은 이 알벤다졸, 메벤다졸, 펜벤다졸, 플루벤다졸 말고도 옥시벤다졸, 티아벤다졸, 많은 벤즈미다졸 계통의 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펜벤다졸은 동물 구충제이고요. 플루벤다졸과 메벤다졸, 알벤다졸은 사람용 구충제입니다. 화학적인 구조가 거의 90% 이상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효는 거의 80%, 90% 이상 같다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기도 합니다. 알벤다졸 구조가 조금 느슨한 구조, 벤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뇌암이나 이런 쪽에는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암으로 구충제로는 피르비늄이나 니클로사마이드, 프라지칸텔, 이보맥틴 등이 있죠. 이 피르비늄은 2017년도 YTN 뉴스에 나왔지만 간암세포 사멸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해서 그 YTN 뉴스를 보고 독일에서 피르비늄을 사가지고 직접 복용해서 2년 만에 거의 관해와 가깝게 나으신 분이 그 인터뷰한 사례도 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 대장암 췌장암에 좋다 그러고요. 프라즈칸텔은 간흡충, 조충, 이보맥틴, 림프사상충. 이보맥틴은 2018년도 캐나다에서 항암제로 등극이 됐고요. 코끼리 다리병이라고 하는 그 림프사상충에도 효과를 봤다고 하죠. 이 일본이나 FDA에서 사람용 구충제와 그 동물용 구충제로 승인된 이 구분표입니다. 췌장암의 항암 성적표를 보면요, 폐암과 이게 참 희한하게 니클로사마이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입니다. 그 외에 알벤다졸, 그리고 메벤다졸, 그리고 플로벤다졸, 그리고 펜벤다졸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로트콜레라고 하는 독일 사이트에서 주문을 보통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르비늄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또 로트콜레에서 주문을 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튜블린,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을 억제해서 항암작용을 하고요. 리틀 약사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 P53 인자를 또 암세포 인자 억제를 하기도 합니다. 메벤다졸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종양 유전자를 저하시켜서 종양세포의 증식에 개입을 해서 암세포 유전자 파괴를 하고 자살을 촉진시켜서 결국 아포토시스 세포 사멸을 이끈다고 합니다. 기생충 세포 내에 튜블린, 단백질 구성 요소의 중합을 막아서 기생충을 죽이듯이 이 암세포도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COC 프로토콜은 조 디펜스 프로토콜과 달리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진균제하고요,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 그리고 항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그리고 메벤다졸 구충제를 이 4가지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인의 방식대로 공식 체계화한 게 케어 온컬리지 클리닉이라는 COC 암 전문 병원에서 영국에서 1,400명 이상이 이 프로토콜로 많은 암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구충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들의 영상들, 유튜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암을 하면 암세포는 없어져도 약물 저항성이 있는 암줄기세포는 살아남습니다. 초기에 항암 줄기세포가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전이가 되거나 항암 줄기세포가 활동을 한다라면 항암제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충제라고 합니다.
닥터 심도 논문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시는 유튜버 의사이신데요. 펜벤다졸은 이 강화제구 충제는 정상세포에 독성 없이 천천히 암세포만 사멸시킬 수 있고요. 기존의 항암제에 비해서 독성도 적고 효율은 약간 떨어지지만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항암제로 치료받는 사람들도 동시 투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공부를 해서 준비하면 보다 빨리 좋게 효능을 볼 수 있고요. 공부하지 않고 한다라면 더 힘들 수 있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늘 말씀드렸듯이 혈액 검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간 수치, 신장 수치, 호중구 수치, 경영 표지자 수치를 점검하면서 조절하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